안녕하세요. 음성 텍스트 기본 과정 두 번째 차시 음성 텍스트 라벨링 이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음성 텍스트 데이터 품질 관리의 이해와 라벨링 데이터의 품질 관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맞춤법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품질 관리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관점에서의 품질은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절차, 품질 기준, 품질 관리 방법을 정의해서 점검하고 조치하는 일련의 활동이 바로 품질 관리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 체계를 생애 주기 기반으로 정리한 그림인데요. 입문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의 전체 과정을 학습했는데 가장 먼저 데이터 구축을 계획하는 단계가 있겠죠. 계획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란 곧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획득, 정제, 가공의 구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강의에서 원시 데이터 기억나시나요? 원시 데이터는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획득 단계에서 수집 또는 생성한 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각 단계마다 생성되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도 있고,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도 품질 관리에 속합니다. 품질 관리 도구와 품질 관리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고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데이터 품질 관리 지표는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관점을 정의한 것으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지표는 구축 공정에서의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 데이터 적합성을 위한 기준 적합성, 기술 적합성, 통계적 다양성, 데이터 정확성 지표인 구문 정확성, 의미 정확성, 학습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적정성, 유효성의 10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축 공정에는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이 있는데요. 준비성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책, 규정, 조직, 절차 등을 마련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지표입니다. 완전성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정의한 데이터 형식 및 입력값 범위에 맞게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설계, 구축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지표입니다. 유용성은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임무정의에 적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범위와 상세화 정도를 충족시키는지를 검사하는 지표입니다. 데이터 적합성은 기준 적합성, 기술 적합성, 통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기준 적합성은 구축 데이터가
학습 용도로서 적합한지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성, 신뢰성, 충분성, 사실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기술 적합성은 구축 데이터가 학습 용도로서 적합한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파일 포맷, 해상도, 선명도, 컬러, 크기, 길이, 음질 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통계적 다양성은 데이터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클래스 분포도, 문장 길이, 어휘 개수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데이터 정확성은 구문 정확성과 의미 정확성이 있는데요. 구문 정확성은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구성하는 속성값들과 원래 정의한 데이터 형식 및 입력값 범위와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의미 정확성은 데이터의 참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학습 모델은 알고리즘 적정성, 유효성이 있는데 알고리즘 적정성은 알고리즘을 태스크 단위로 구축해서 사업 수행 기관이 제시하는 학습 모델의 태스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고, 유효성은 학습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는데 적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유관 검사 또는 도구 검사를 통해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구축 프로세스 관점의 품질 관리가 있었고 데이터 관점의 품질 관리 활동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구축 데이터의 품질 관리란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등의 데이터 품질을 검사하고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가공에 있어서 다른 지표들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오늘 살펴볼 지표는 데이터 정확성 지표입니다. 데이터 정확성에는 구문 정확성과 의미 정확성이 있습니다. 구문 정확성은 데이터 구조, 입력값 범위,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부분이고, 의미 정확성에서는 정확도와 정밀도, 재현율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이 의미 정확성의 검사 대상은 텍스트 데이터로 본다면 내용 요약, 번역, 질의응답, 말뭉치 태깅 데이터가 있고, 음성에서는 전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데이터 라벨러로서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용 요약이 얼마나 정확한지, 태깅이 정확한 분류로 되어 있는지, 음성의 전사가 정확하게 발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등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의미 정확성 지표에 따라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오류 사례들입니다. 영문 표기 오류, 발화 누락, 기호 숫자 사용, 태깅 분류 오류, 태깅 형식 오류, 비식별화 오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맞춤법 오류입니다. 맞춤법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오류가 일어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에서 먼저 가장 기본인 국어사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표준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규정을 따르고 있고 우리말샘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표준국어 대사전 검색 예시 보이시죠? 예쁘다를 검색해 볼 건데요. 국어사전 검색 방법은 그 단어의 기본형, 즉 동사의 기본형 형태로 적어야 합니다. 예쁜, 예쁘게 이렇게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반드시 기본형인 예쁘다로 검색을 해주세요. 다음은 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대중문화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검색을 했더니 대중하고 문화 사이에 하이픈 표시 보이시나요? 대중문화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표시인데 이 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사이는 꼭 붙여 써라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비슷한 단어인 방송문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과 문화 사이에 꺽쇠 표시가 보이시나요? 이 표시는 원칙은 띄어 써라 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쓰는 게 띄어쓰기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은 띄어 쓰는 건데 이 꺽쇠 표시가 붙어 있는 단어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전사 가이드라인에서 이 꺽쇠 모양의 표시가 있는 단어의 사이는 꼭 붙여서 써달라라는 언급이 없다면 최대한 원칙을 지켜서 띄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장 문화를 검색해 볼까요? 똑같이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사전에 검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띄어쓰기 규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존 명사는 조사, 어미의 일부, 전미사 등과 형태가 같은 경우 띄어쓰기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의존 명사는 띄어쓰고 조사, 어미, 전미사의 경우에는 붙여서 씁니다. 이 의존 명사와 조사를 구분하기가 특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에는 문장에서 그 단어를 빼도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는과 를 빼볼게요. 나, 너 좋아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의존 명사는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에서 대로를 빼면 당신 좋을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존 명사와 조사를 이 방법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쓰는데 조사는 왜 붙여서 쓰냐면 앞말을 도와 앞말이 문법적 기능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앞말에 붙여서 씁니다. 다음은 어미를 살펴볼 텐데요. 어미는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입니다.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 이런 식으로 다, 으며, 고 이 부분이 어미죠. 접사는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존 명사와 조사일 때 어떻게 띄어서 쓰는지 예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 의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에서 수는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띄어서 쓰시면 되고 읽을수록에서 수는 을수록이라는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서 써줍니다. 대도 의존 명사와 어미로 쓰이는데 지금 가는 데에서의 대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서 써야 합니다. 여기 우리 고향인데 에서의 대는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대는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데 간데 없다, 올 때 갈 데 없다. 이거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서 써줍니다. 다음으로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만난 지에서의 지는 의존 명사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냅니다. 어미로 쓰였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고 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여기서 지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뿐입니다. 뿐은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으로 어미 을 뒤에 쓰입니다. 을뿐의 형태로 쓰이죠. 조사로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서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대로입니다. 예문 보시면 마음 가는 대로, 여기서 대는 는 뒤에 쓰여서 어떤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그 즉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사로도 쓰이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에서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만큼은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서 앞의 내용의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노력한 만큼에서의 만큼도 노력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니 의존 명사로 쓰였습니다. 또 조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체언 뒤에 붙어서 앞말의 비슷한 정도나 한도를 나타냅니다. 예시를 보시면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에서 만큼이 조사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여기에서의 간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내지는 관계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부간, 내외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접사로도 쓰이는데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의 역할입니다. 이틀간, 한 달간이 있고 대장간처럼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에요와 예요인데요. 이에요는 설명 또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주로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주로 이다 또는 아니다 뒤에 사용하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것은 책이에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가 있습니다. 예요는 서술격 조사 어간 이 뒤에 에요가 붙은 형태로 이에요의 준말입니다.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습니다. 예시로는 저 동물은 호랑이에요. 철수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예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돼 그리고 돼지할 때 돼의 구분인데요. 요거는 돼와 돼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보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서 넣어봤을 때 말이 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돼지 할 때 이 돼는 돼어의 준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 먹어도 돼요? 여기서 돼요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보면 먹어도 하요? 먹어도 해요가 되는데요. 해가 들어간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돼요, 돼지 할 때 돼요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웬과 웬입니다. 웬은 왜 더하기 인지의 줄임말이고요. 웬은 어찌된 어떠한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라. 이게 웬일이야? 이 왠지를 제외하면 다 우에 웬을 쓰는 걸로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던과 든인데요.
드는 선택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나열한 대상 중에서 선택의 의미가 담길 때 사용하고, 더는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로 과거 회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든지는 어떤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하는 보조사 역할이고, 던지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지난 일을 추측하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사과든지 바나나든지 상관없어 에서 든지는 사과와 바나나, 과일 두 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든지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춥던지 손이 얼었어. 여기서 던지는 과거에 추워서 손이 얼었던 일을 회상해서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던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본 맞춤법과 달리 요거는 좀 틀리기 쉬운 맞춤법인데요. 첫 번째는 며칠과 몇일입니다. 며칠은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규범 표기는 며칠이기 때문에 몇일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금세와 금세입니다. 금세는 지금 바로 라는 뜻으로 금시에 라는 말이 줄어든 줄임말이기 때문에 금세가 맞습니다. 금세는 물건의 비싸고 싼 정도라는 다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 거든은 어떤 일이 사실이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규범 표기이기 때문에 뭐뭐 거던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어이없다, 어이없다입니다. 어의는 옛날에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는 의원을 나타내는 말로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으로는 어이없다가 맞습니다. 다음은 간투사입니다. 국어에 담화 표지라는 게 있어요. 특히 말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요.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말과 말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해 주거나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할 때 쓰는 다양한 표현들을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첫째, 둘째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반면 이런 표현도 있고 저기 근데 이런 것도 담화 표지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뭐지? 너무 많은데? 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태깅을 하거나 전사를 할 때 표시해야 할 간투사는 이 담화 표지들 중에서 문장에서 의미는 없고 머뭇거릴 때만 쓰는 이름절자리 9개 표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저, 아, 어, 에, 응, 뭐 이 9개에만 태깅을 하시거나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습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파일을 제출하시면 가장 저희가 봤을 때 많이 하시는 실수,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한국어에 담화 표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아니 근데 좀 막 이거 없으면 말을 시작을 못 하실 정도로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아니 근데 같은 경우는 두 글자라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좀 막 같은 경우를 여기 구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 9개에 더해서 태깅을 하시거나 전사를 할 때 뭐 물결 표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그, 저, 아, 어, 에, 뭐가 간투사가 아니라 지시관용어, 대명사, 응답, 감탄사로 쓰일 때에도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보시면 이 사진 봐봐. 여기서 이는 머뭇거림이 아니라 가까운 대상인 사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투사가 아니라 지시관용어라는 다른 품사로 분류됩니다.
다음 문장에서 그때 그 카페, 여기서 그도 마찬가지고요. 너 핸드크림 뭐 써? 이 문장에서도 뭐 역시 간투사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의미로 대명사이기 때문에 태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응이 대답으로 쓰였을 때나 감탄사로 쓰인 등도 태깅을 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간투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차 시에서는 음성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 관리의 이해와 라벨링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차 시에서는 라벨링 기법의 개요와 데이터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